안녕하세요. 아제이스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상당수가 40대에서 60대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에 재취업을 위해서 응시 자격이 없고 비교적으로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시설관리 분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남기는 댓글 중에서 주기적으로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전기 기능사를 땄는데 아무 곳에서도 써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이걸 거꾸로 고용주나 시설 관리자, 뭐 소장 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하는 측면에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곧바로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자격 취득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등 하나 교체하는 단순 작업만 하더라도 뭐 이론을 아는 것하고 실무 능력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하겠죠. 사다리를 안전하게 펴고 접는 법부터 작업 시에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능력. 배선의 이론을 아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뭐 이런 여부 말이죠. 이런 실제적인 숙련도에 따라서 업무 수행의 속도와 품질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시설 관리 업무가 대부분은 단순 민원 처리나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자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맥락은 시설관리 다른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경험을 했던 청소 여사님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청소라는 것 행위 자체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건물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의 재질, 오염의 종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청소 도구 사용법이나 효율적인 동선 계획, 뭐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뭐 안전하게 작업하는 노하우 등, 뭐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는 중요한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채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원자가 자격증을 보유했는지보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즉각적인 투입 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지원 자격이나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고 실무 경험과 숙련도가 곧 채용 결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교대 근무와 같이 혼자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기안전관리자나 소장과 통화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 이 분야나 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전무하다면은 이런 자립적인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쪽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현장 경험과 즉각적인 업무 수행 능력의 부재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이 어렵다는 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 시장은 현재 20, 30대 젊은 인력들이 적지 않게 유입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업계하고 비교했을 때 초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 분야의 구조적인 특징은 경력이 쌓여도
연봉 인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초봉은 낮더라도 경력과 직급 상승에 따라서 연봉이 오르는 반면에 시설관리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소폭만 조정되는 수준에 그쳐서 사실상은 눈에 띄는 연봉 상승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시설 소장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등으로 자격증 보유하고 일찍 경력을 시작하는 40대 소장 자리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40대 소장이 자신보다 연령대가 높은 5, 60대의 말단을 채용하기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편한 연령대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죠. 또 아파트와 같이 주거시설에서 동일한 수준의 업무 능력을 가졌다고 쳐도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들이 나이가 너무 많은 직원하고 소통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면접에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인력이 같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설 관리가 예전처럼 노년층의 확실한 재취업 시장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젊은 인력 유입으로 경쟁이 다소 심화되면서 단순히 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고연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5, 60대 연령층에서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한 가장 유력한 분야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자격증 취득에 머물지 말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추가적인 자격이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능숙한 실무 능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전기기능사 등 기능사 자격증이 자체적으로는 법정 책임자 선임을 걸 수 없는 메리트가 없어서예요.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라는 제안은 선임돼서 부담을 안고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고용주들은 무엇이라도 하나 더 갖춘 사람을 선호하며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선임 자격증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분류로 분리된다는 점 인지해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설관리 직군에는 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이 곧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종목 선임을 동시에 거는 게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죠. 예전에는 전기, 소방, 기계, 가스 여러 개 겸직을 했으나 최근에 계속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선임만 담당하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전기안전관리자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겸직했지만은 지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격증을 따서 모두 선임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격증을 따서 모두 선임을 걸어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현행 법규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오산입니다. 이제 시설관리 시장의 주요 흐름은 하나의 핵심 자격증을 바탕으로 경력을 뚜렷하게 쌓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임 겸직을 통해서 문어발식 활용보다는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인 커리어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조언과 중년의 도전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에서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